대기업 시청자, 일성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성건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불로해서 총선이 현재 9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총선 관련된 일정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총선 관련된 또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도 주가 분석, 수급 분석 해보는 시간 전반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짜로 또 나온 뉴스고요. 이 현재 총선 지역구 지지율 관련해서는 제가 앞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또 동신건설, 일신건설 이렇게 해서 이 이재명 테마주에 탑승을 해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지율 관련된 내용은 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폭도 갈린다라는 점 먼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는 건설주로 있지만 단기적인 테마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재료가 이 총선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현재 45포인트 그리고 국힘 34라고 해서 현재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질문을 했냐라고 하면, 오늘이 만약에 투표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정당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거에 응한 답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그리고 국힘이 34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부 견제를 위해서 이 제1야당이 민주당 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주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힘을 뽑아주신 분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역시 여당이 국힘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주로 현재 일성건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인천 개항을 해서 이 원희룡과 이재명의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지지율에 대한 결과가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부분은 이 무선 ARS 관련돼서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번씩 전화 받아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제 무선 기계음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무선 ARS가 아니라 이게 전화 면접이라고 해서 추가로 사람 방식처럼 이렇게 통화를 해서 전화 면접을 한 것은 4포인트 차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무선 ARS보다는 현재 이 전화 면접 방식의 4포인트 차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지지율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지율은 100% 신뢰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투표 결과가 나와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구 투표 후보 이제 지지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전라까지 현재 민주당이 좀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경남권이죠. 대구, 경북, 부산 뭐 이쪽은 좀 국힘의 지금 현재가 좀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국 승부처로 보이고 있는 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16% 이상 포인트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굉장히 또 이재명 관련주, 일성건설이라든가 동신건설에 중요한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더 많은 지지율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해석들이 정말 제가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또 정치가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만 제가 이렇게 딱딱딱 지금 현재 짚어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저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지율 여부 때문에 주가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될 건데, 그 전에 이번 주죠. 4월 5일, 6일에 이제 사전 투표 기간입니다. 이때 사전 투표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본선 투표의 역량까지 저는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이 총선 테마주의 특징상 이 대선 테마라든가 총선 이런 인물주의 특징은
이 D-Day 날이 가까울수록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사전 투표 기간까지의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잖아요. 일성건설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1년도 당시 큰 상승이 나왔던 이때 대선 이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끝나게 되면서 주가가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총선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 1100원 구간에서 1200원, 3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총선 이슈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율이 현재 민주당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동신건설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동신건설의 주가의 행방에 따라서 이 일성건설도 함께 좀 따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 동신건설에 대한 주가를 좀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총선이 9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기간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투표 기간 이번 주까지는 주가 변동폭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뒤로는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21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잘 지켜주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21선을 깨고 하락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1100원대 구간에 좀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일성건설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작은 뭐 20% 미만의 파동에 크게 휘둘릴 것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전반적인 건설사들의 전반적인 상승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대선 27년에 있는 27년 대선을 우리가 좀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중장기 관점은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총선 관련돼서 지지율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대단히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